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참 특별합니다.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학부모들로부터는 완벽함을 요구받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항상 모범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교사가 정작 자신의 아이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 교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완벽한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7살 딸을 하루 7곳의 학원에 보내며 강박적으로 교육시키는 엄마였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로 가게는 파탄났고 딸은 결국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난 최악의 사건. 완벽하게 키웠다고 믿었던 딸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엄마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딸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교사가 직접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34살 박민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식탁에서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와 7살 딸 지우, 그리고 저.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우가 준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무서워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준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왜 그런 말을 하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화나 있어요. 숙제 틀리면 소리 질러요. 친구들은 엄마가 다 예쁘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매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정작 제 딸에게는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우의 말이 끝나자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준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분명 지우를 사랑하는데 지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왜 지우는 저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정작 제 딸은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정기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3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상담을 받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로 오신 김서준이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서준이가 집에 와서 매일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하신지 모른다고요. 두 번째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기는 처음이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선생님인데
왜 제 딸에게는 무서운 엄마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계속 틀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소리를 질렀을 텐데 어제 일이 있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같은 문제를 세 번째 틀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야, 이것도 못해? 엄마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 순간 지우가 움찔하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제 딸이 저를 무서워하는 눈빛을 말이에요. 준호가 거실에서 달려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민정아, 지우는 아직 7살이야.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면서 왜 제 딸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사실 지우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정말 빡빡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우가 다니는 학원은 총 7곳입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발레학원, 태권도장, 그리고 독서논술학원까지 하루에 최소 2곳은 가야 해요. 어느 날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지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백미러로 지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가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만 매일 학원에 가야 해요. 친구들 따라하면 안 돼. 지우는 특별한 아이가 되어야 해. 그날도 지우는 집에 와서 밤 10시까지 숙제와 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켰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해 주는데 왜 지우에게만은 완벽을 요구하는 걸까요?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지우가 너무 힘들어 보여. 학원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요.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다져놔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지우는 아직 7살이야. 7살이라서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지우를 위한 거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고 계셨어요. 민정아,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의사가 되는 거야.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이 말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학원은 기본이었고, 중학교 때는 과학고 준비, 고등학교 때는 의대 준비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의대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해봤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울 줄 몰랐다. 결국 저는 교대에 진학했고 지금의 교사가 됐죠.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우를 임신했을 때 다짐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성공시키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지우가 이뤄주겠다. 지우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육아서를 수십 권 읽었어요. 영재 교육에 관한 책들도 모두 섭렵했고요. 지우가 3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했고 5살 때부터는 본격적인 선행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지우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우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영어학원 80만 원, 수학학원 60만 원, 피아노 50만 원, 미술학원 40만 원, 발레 30만 원, 태권도 20만 원, 독서논술 30만 원. 여기에 교재비와 교통비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준호의 월급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제 월급이 280만 원 정도 되니까 합쳐도 530만 원이에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지우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정말 빠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을 깨서 메웠어요. 그 다음에는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도 모두 썼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5장이 모두 한도 초과됐을 때 저는 대출을 받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정말 그만 좀 해.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지우 교육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지우가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활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준호 씨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날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준호는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고, 저는 준호가 지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한 최고의 교육을 지우에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말이에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우를 위한 투자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뭐 하고 있어?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지우가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바닥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지우는 울면서 계속 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뭐 하는 거야? 저는 급하게 가위를 빼앗았어요. 지우의 머리는 한쪽이 듬성듬성 잘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예쁘다고 할까 봐서요. 엄마는 저한테 예쁘다고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맨날 공부 못한다고만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를 한 거예요. 준호와 상의해서 소아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우와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후에 저희를 불러서 말했어요. 아동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와 정서적 방임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정서적 방임이요? 아이에게 학습적 요구는 많이 하시면서 정서적 지지는 부족한 상태죠.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우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지우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회가 한 달 후에 있어서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우가 같은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고 있었는데 10번째 실수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폭발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렇게 하면 발표회에서 어떻게? 지우가 움찔하면서 저를 올려다봤는데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야. 지우가 울면서 뺨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다시 할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괴감에 빠졌어요. 7살짜리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는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준호가 거실에서 달려와서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 민정이가 아니야. 그날 밤 지우는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 지우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우가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을 때, 저는 계속 화를 냈어요. 제가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지우에게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아이들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제 딸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민정이는 요즘 너무 예민해. 아이들한테도 전보다 까다로워진 것 같고, 학부모 상담할 때도 너무 완벽주의적이야.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해. 제가 들어가니까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그때 저는 동료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지우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좀 여유를 갖고 키우는 게 어떨까? 어머니는 지우가 뒤처지는 게 괜찮으세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요. 어머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상담받자고 제안했을 때도 발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우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직 지우의 성적과 성과만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지우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 지우가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우가 친구를 때렸다고요? 제가 그렇게 예의 바르게 키웠는데? 학교에 가보니 지우가 같은 반 아이의 팔을 꼬집고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어머니도 와 계셨는데 정말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멍들었잖아요. 저는 지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왜 친구를 때렸어?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제 수학 점수를 놀렸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지우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 걸 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결국 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나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키운다고 생각했던 지우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제 교육 방식이 지우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결국 저희는 가족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강력한 권유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지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학대라고요? 저는 지우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지우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거예요.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이혼도 고려하고 있어. 지우를 이렇게 키울 바에는 내가 혼자라도 키우겠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는 지우와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지우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처럼 놀고 싶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지우가 다니던 학원 7곳을 모두 끊었어요. 대신 지우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책을 읽어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우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지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던 얼굴이 편안해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지우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시키고 있어요. 피아노 하나만 배우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놀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